학폭으로 신고하기보다 이 아이에게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화해하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학교 아니에요? 학교에 그런 자정작용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민원이 너무 세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아이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서 아이들 지도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사과시키면 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부모님이 쌤한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그날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데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네.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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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드리는 이지양 약사입니다. 오늘은 연애모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뜨거운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1순위,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정말, 네, 그리고요,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저도 진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 최고, 대한민국 최고, 최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김영미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언니들 너무 여기서 뵈니까 반가워요. 나도 이렇게 방송 활동 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중간만 가자 항상 적을 만들지 말자 이런 그 스탠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막 얼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 댓글들 보거든.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는데 이제 아이들 세상 학교 폭력은 얼마나 더 치열할지 오늘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온 신체 폭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겉은 멀쩡한데 매일 단톡방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사이버 폭력. 이게 근데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단톡방에서 그러다가 신체 폭력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애를 키울 때는 사이버 폭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맞아. 지금은 되게 심각하다 음. 그러는데 우리는 뭐 꿀밤 때리고 뭐 이렇게 여기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는 꽤 있었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쳐서 오겠네. 그치 누가 때려 가해자 피해자가 와 병원에서 싸우기도 해. 내가 몹시 난감하지. 제가 그 말씀하시기 편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온몸에 멍이 들어온 신체 폭력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 이제 세네 명이서 이게 모여 있다가 지나가는 애 있으면 불러 야 너 이리 와봐. 너 그 주머니에 뭐 있어? 그래서 있으면 돈 갈취하고 없다고 하면 때리고 너 내일까지 얼마 가져와 이런 이제 일진들이 하는 갈치가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던 신체 폭력인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원래 그 일진들은 원래 그런 그러려니 해서 좀 상처가 덜해요. 근데 문제는 언니랑 나랑 친구예요. 친구인데 언니가 험담을 하고 다닌 거야. 다른 애한테. 영미는 이렇게 못생긴 게 되게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연진이 언니한테 한 게 제 귀에 들어왔어. 지향이 언니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네. 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 나랑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배신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향 언니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대1로 하면 내가 져. 언니잖아 또. 그럼 사주를 해? 그래서 언니가 싸움 잘하는 언니야. 그래서 나는 싸움 잘해. 언니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렇다고? 지향 언니 좀 혼내줘. 그래가지고 알았어. 언니가 지향이 언니를 폭력 불러. 청탁. 너 언제 어디까지 저기 놀이터 저기 옆에 놀이터 있지? 그 놀이터로 나와. 그러면은 언니는 이제 소영 언니가 약간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나가오라는 시간에 가요. 가면은 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연진이 언니도 여러 있고, 명이? 언니 친구들 여러 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언니만 때려.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만 하지. 이게 이제 이런 게 신체 많아? 폭력이 이런 게 많아요 요즘은.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은 조리돌림이라는 게 조리돌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카톡방이든 DM방이든 해가지고 막 욕설을 하는 경우는 요즘은 없고 오히려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제일 어렵죠. 아니, 오히려 방에다 어. 불러놓고 나가면 다시 초대해서 그리고 나서 얘가 뭔가 댓글을 올리면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둘 다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요즘은 좀 다 집에서 곱게 자라기도 했고 이런 폭력 경험이나 이런 괴롭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아이들이 다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상당 기간 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겨워하거든요. 근데 후유증이 좀 더 오래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관계 문제 때문에. 예. 그냥 신체 폭력은 사실은 그 고통은 기억은 끊임없이 계속 오래 기간 되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주냐,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이 위로해주면서 상처가 점점 아물어 가는데 그리고 이거는 네. 또 나보다 힘센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자기 위로가 좀 되는데 요거는 그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그렇죠. 친구가 없고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나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내가 왕따였던 것 같아. 실제로 나도. 그리고 지금도 또 내가 왕따일 수 있어.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 둘째도 사춘기 때, 그러니까 본인이 왕따는 아니었지만 그 은따라고 하던데. 은따, 그지? 은따. 약간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다고 하고 그때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애가 굉장히 밝아서 그런 줄을 몰랐어. 근데 본인은 친구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 그 친구하고 다닐 수 있었기 한 때문에 명만 있으면 사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잖아. 그 벤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체적 폭력은 드러나니까 이렇게 내가 피해자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이버 폭력 내지는 왕따, 은따 이런 것들은 이 피해를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가 인지 아닌지 경계도 어렵고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니 그리고 좀, 불러다 놓고 어떤 나쁜 말을 하면은 그게 증거가 돼서 자기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걸 얘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주 교묘하고 영악하게 아주 나쁜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 폭력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 두 법적으로? 번째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묘해. 첫 번째는 신고만 하게 되면 엄청 다 형사적으로도 처벌되고 학폭으로도 조치되고 가해 학생도 정말 납작 엎드려서 반성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과하고. 근데 두 번째는 일단 가해를 한 아이들도 본인이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 입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피해임을 밝혀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은따를 당하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결국은 마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많아요. 남자애들은 그냥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학생들은 같이 화장실 갈 친구 없거나 점심 뭐 밥 먹는데 급식실을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친구 없거나 근데 아예 안 그다음에 먹더라고. 이동 수업 가잖아요. 음악 수업, 미술 수업, 이동 수업 가는데 이동 수업 갈 때 혼자 걸어가는 거 이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동 수업 하는 날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애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근데 이유는 말을 안 해요. 그냥 학교 가기 싫대요. 그러면 왜 친구들이 너 괴롭혀? 그러면 괴롭힌 건 아니야. 나랑 그냥 말을 안 섞고 나한테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밝혀내기가 오히려 힘든 거죠.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 아이한테 점심 먹을 친구를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서적인 서포터가 되어주는 게 그렇죠.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하네.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이렇게. 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사실 단체 생활을 갑자기 이제 하잖아.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그렇고 요새는 초등학교도 학교 폭력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미리 조금 부모님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학폭으로 인정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SNS 계정을 뺏어서 본인처럼 글 올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의점에서 친구에게 데이터 셔틀 시키기. 우리 때는 빵 셔틀이었는데 데이터 셔틀은 무엇인지 또 궁금해요. 단톡방에 친구 초대를 한 다음에 다 같이 동시에 나가버리기.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엽기 사진을 캡처해서 나만 보기로 저장하기. 아니 친구의 엽기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나만 보기로 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데 이것도 학폭이에요? 4가지 사안 다 학폭에 해당돼요. 학폭과 형사는 좀 다르거든요. 상대방에게 신체 괴롭힘, 정서적 괴롭힘 이런 것들 다 학폭이에요. 사실 엽기 사진을 캡처하는 것은 얼굴 사진 중에 좀 못생기게 어떻게 나오게 하다 하는 보면 스냅으로 사진이잖아요. 완전, 그걸 이제 친구 동의하에 찍어가지고 나만 보기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친구 몰래 찍어서 했으면 이건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다 나도 모르게 학폭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구나. 재미 삼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나만 보기로 한 걸 알았어요. 몰랐으면 모르니까 그치, 상관없는데 그치. 지향아, 결국은 내가 조심할게. 어. 너 사진 마음대로 캡처했어. 나는 저장 안 대부분이 할게. 엽기 사진인데. 데이터 셔틀이 뭐예요? 데이터 셔틀은 요즘은 데이터 셔틀이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 요즘 무제한 요금 무제한. 쓰니까.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들이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잡아서 쓰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게임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친구한테 뺏는 뺏어오는 거. 거죠. 예. 그리고 친구 SNS 계정 뺏는 거, 계정을 몰래 몰래는 아니겠죠. 친구 계정을 알아가지고 그게 마치 본인처럼 글을 올리는 거. 이것도 그 글이 좋은 글이면 상관없는데 나쁜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것도 학폭에 근데 해당되죠. 이걸 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스타 계정을 내 계정은 나한테 자동 로그인이 되잖아요. 내 휴대폰에서 그냥 올리면 되는데 얘네들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잠깐 급하게 DM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네 걸로 로그인 좀 해서 잠깐 DM만 올릴게 해서 했는데 로그아웃을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걸로 다시 제 로그인이 되나 보더라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놓으면. 그러면 이 친구 계정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의 모든 글을 다 보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못된 글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능적이네. 그렇죠.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다 학폭이 되는 이게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학폭으로 인정된 인정되는 사례예요. 거죠. 네, 드러나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지능적인 거고 요즘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폭은 매우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놀리는 거. 너 못생겼어. 니네 아빠 택배한다며? 이런 식으로도 놀리기를 해요. 놀리기도 하고, 그다음 외모 갖고 놀리고, 뚱뚱하면 돼지,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우리 때는 많았는데. 그죠. 근데 이름으로 놀리는 건 아주 흔했는데. 나 연탄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껌둥이라 그러고. 난 양돼지였어. 그러면은 내가 그 별명을 불리는 것에 대해 괜찮으면 학폭이 아닌 거예요. 나 근데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빠서 하지 마. 나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도 계속 부르면 학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제가 언니한테 연탄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 언니가 하지 마 했는데 제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언니 입장에선 제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밀치겠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밀쳐요. 그러면 나를 밀쳤는데 그래서 제가 엉덩방아를 쪄서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언니를 학폭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근데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 학폭 우리는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뒤에 넘어지면 까당 넘어져서 울겠잖아요. 그러면 울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울으니까 얘가 저 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울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면 부모님이 항의하니까 선생님이 또 부모님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애가 울었습니다. 잘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전화를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나 밀었어.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언니한테 연탄이라고 하는 거는 말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민건 폭력이고 내가 놀린 건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폭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학폭으로 신고하기보다 이 아이에게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사과하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학교 아니에요? 학교에 그런 자정작용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민원이 너무 세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아이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알려줄 의무는 없죠. 선생님이 알아서 아이들 지도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사과시키면 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그날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데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방어 전화해? 차원에서 결국은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학생이 한 반에 70명씩 있으니까 선생님이 전화 안 하는 게 당연했는데 맞아. 지금은 학생이 17명. 뭐 20명, 30, 많아야 30명 이러니까. 최근에 현장 분위기가 그런 거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러면 이제 언니가 저 밀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폭으로 신고됐다고 부모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한테 자초지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밀치는 걸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인 거예요. 내가 어쨌든 놀리는 건 그럼 변론으로 하고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열받죠. 우리 아이를 놀린 얘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사과하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싸움이 커지거든요. 부모 싸움으로 번지니까 일단 학폭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 아이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 정말 잘 교육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할 때 우리 아이가 밀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말 들어보니까 걔가 먼저 우리 아이를 연탄이라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은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싸우자는 거예요. 사과할 때는 절대 변명을 넣지 말고 무조건 사과만 해라.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됐다라고 연락을 받는 순간 사과를 해라. 진정한 사과라는 건 변명이 안 들어간 사과. 그게 진정한 사과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